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 마음가짐, 처신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매력도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미는 우리가 미와 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복장, 아름다운 매너 그리고 물론 더 들어가면 내면의 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를 중심으로 해서 매력도를 높이면 좋다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외적 매력을 높이고 내적 매력을 함께 높여라. 통합을 시켜서 자기 매력 정체성을 만들어라. 또 한 가지는 진선미로부터 매력 평가를 할 때 내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매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보면은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이 매력을 깎아먹는 게 있다. 이걸 이제 반매력 요소라고 합니다. 반매력 요소가 있으면 옥의 티라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옥은 보석이죠. 그런데 티가 박혀 있으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긴 한데 냉소적이야. 그러면 옥의 티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다 좋은데 너무 인색해. 좋은 일 있는데도 밥밖에 안 사. 이러면 그 인색하다는 것이 바로 옥의 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매력 요소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 반매력 요소를 제거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직장인 중에 정말 인기가 있고 저런 사람 임원 됐으면 좋겠다. 요새는 또 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속 상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부하와 심지어는 고객까지 평가하는데 매력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매력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온 거죠.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1인당 소득 15,000달러가 넘게 되면 드림 소사이티로 바뀐다. 그리고 매력을 당연히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처럼 욕구는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매력을 추구하는 욕구도 상위의 욕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매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맞춰서 직장인도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5가지 단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첫째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매력을 파악하라. 사람마다 다 매력이 다릅니다. 세상 뭐 가지고 태어난 매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키가 작다고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고추가 맵다도 있고 그 다음번에 별명이 작은 거인도 있습니다. 자기의 매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서 매력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매력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중에 요새 CEO들 중에 보면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려서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 출신이었다. 악기를 그때부터 잘 다뤘다. 그런데 지금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이것을 개발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도 열심히 보면 클래식 음악을 또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생태계, 특정한 분야에 깊이 파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라. 그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메이크업하라는 건 뭐냐면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캄프러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최고의 매력들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리고 반매력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매력 요인을 어떻게 잘 완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메이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표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은 평소엔 잘 몰랐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보니까 정말 헌신적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위기 메이커도 있습니다. 정말 다 침통한데 분위기를 살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유회를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노래방을 갔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결정적으로 아주 까탈스러운 고객이 있는데 가서 잘 설득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별명이 해결사다.
하여튼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잘 처리한다. 어떤 사람은 별명이 종결자다. 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알려서 트레이드 마크처럼 어떤 문제는 누가 최고다라는 그 매력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매력 정체성에 맞춰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움직여가라. 그러니까 나는 제가 볼 땐 직장인 중에 재미난 분이 많아요. 겉으로 보니까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질 않는데 평범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고 다 따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별명이 천사표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는 양보하고 심지어는 결정할 때 희생정신까지 강하고 그게 별명이 천사표이기 때문에 다 믿고 따른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매력 정체성을 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인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니까 늘 생각도 그 방향으로 해나가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다. 이게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개척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매력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반매력 요인을 잘 완충시키고 그리고 널리 주변에 알려서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는 아주 소위 주특기가 있다. 요새 그 직장인들 보면 주특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매력의 주특기가 뭔가 그리고 늘 거기에 맞춰서 매력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생각 그리고 처신 그리고 그런 남들이 기대할 때는 과감하게 나서서 좋은 성과